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공미선입니다. 현숙 리더님 속이 다 시원하시겠습니다. 부럽네요. 자, 앞으로 한 시간 정도 얘기를 같이 나눌까 하는데요. 잠깐 제 어린 시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 어린 시절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그 세탁소하고 건강원을 좀 하셨고요. 그래갖고 평생을 그 가게에 딸린 방 한 칸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크면서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 한 칸이잖아요. 한 칸에 부모님하고 머리 커서 같이 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농을 방 중간에다 놓고, 그러고 양쪽으로 그렇게 살 정도로. 그게 대학교 때까지 또 그 방 한 칸에 그렇게 살아서 대학교 때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 동네에 다른 집에 아무것도 없이 방 한 칸만 있는 그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삼남매가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랬지만은 좀 사춘기 되고 좀 크니까 와,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일반적인 주택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제가 이제 아까 또 K 장녀라고 했지만 K까지 들어갈 건 아니고 장녀이다 보니까 다른 그 동생들에 비해서 머리가 크다 보니까요. 부모님 고생하는 게 그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녀가 살림미천이라는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부모님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느끼면서 컸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도 부모님이 무시당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처음부터 조금 슬프지?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도요, 그 책을 읽어도 저는 소설 같은 걸 읽어본 거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사회과학 계열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돈 관련 책들을 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나와서도 그 이후로도 그러다 보니까 무역 사업도 해봤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좀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주식 투자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쭉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거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인내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요. 운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앞에 세 가지는 어떻게 살아도 제가 악바리처럼 할 수 있겠는데 운은 제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운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결정타. 이런 일들은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돈이 문제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문제죠.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제가 한참 하고 할 때, 그 레미안, 그 서초의 레미안 있잖아요. 그게 후분양이었어요. 그 2009년 그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안 사니까 또 후분양인데다가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그거를 후분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다른 데 다 돈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거를 투자를 못 하고. 주식 투자는 공부해 보니까 야, 이거는 개미들은 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도 공부하다가 이제 바로 접었죠. 사실 저는 이게 아메이가요, 3번째 아메이입니다. 그 2009년 정도에 제가 이 아메이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2번의 아메이가 또 왔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들렸다기보다는 저 정도 아메이를 저렇게 열심히 해서 할 것 같으면 다른 일도 성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왔을 때는 놓쳤던 것 같아요. 근데 3번째 아메이가 왔을 때는 이미 제가 조금 나이가 먹으면서 그때 39이었거든요. 먹으면서 세상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뭔가 이렇게 가문을 바꿀 정도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를 깨달으면서 철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메이가 진심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이아몬드가 돼서 부모님한테 매달 제가 그 생활비도 좀 보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영양제 관련해서는 다 제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발 좀 그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세요. 저를. 그게 제일 저한테 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사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을 그렇게 뭐 세탁소, 원래 아버님이 양복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양복점이라는 게 기술은 되게 좋은 기술이지만 그 기성복이 나오면서 쫄딱 망하신 케이스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건강원도 옆에 같이 하시면서 이 자영업이란 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리를 못 비워요. 일주일에 한 번 쉬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지금 3월 달에 은퇴를 하셨거든요. 싹 다 정리를 하시고 시골로 들어가셨는데 엄마가 저를 19에 낳으셨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좀 일찍 나신 거죠. 저를.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그래서 엄마가 지금 73세, 아버지가 한 76세 정도 이렇게 되셨는데 제가 장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젊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골로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평생을 거의 한 50년 가까이를 그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번 그 자리를 못 비우니까 제가 아기 낳고서도 그 한 번을 저를 산후조리를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2번 다 받은 그런 여자입니다. 시어머니한테 2번 다 받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어쨌거나 그렇게 2분이 은퇴를 하셔갖고 지금 시골로 들어가셨는데 이게 또 시골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더만요. 나이가 들어서 시골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병원 가까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조금 아프시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한테 어디 아프다, 뭐 한번 와라, 뭐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거기 딱 들어가셔서 장염이 한 번 걸리셨는데 몇 주 전에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너무 우울한 목소리로 다 필요 없다. 응? 한 번 그런 얘기 안 하시던 분이 나이가 유언 비슷하게 니들 3남매 다 모여라. 응? 유언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막 이러시면서 시골로 들어가니까 자식들이 찾아가기가 더 힘든 거야. 그리고 엄마가 일을 하시다가 조금 한가해지니까 이게 또 그렇잖아요. 뭔가 또 더 서운하게 느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천안에 있다가 막 밤늦게 막 늦게 쫓아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제 나이도 지금 이제 50이 넘었거든요. 이게 50이 되니까 문제가 부모님도 아파지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저도 아파요. 그죠? 우리도 아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돈이 많이 들어갈 시점이 되는 게 이 50대 넘어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50이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50 올 거잖아요. 그죠? 바로 10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안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삼중고에 처하게 되는 것 같아요. 50이 넘기 시작하면서. 사실 남편 돈은 이렇게 그 친정에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럴 때 절대 쓸데없는 돈이더라고요. 남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내 돈 아닌가요?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시댁은 좀 그래도 저희 친정보다 훨씬 좀 나은 상태라 유산이 조금 있어요. 유산 받을 게 조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부모님이 저보다 더 건강해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저희 시어머니를 이렇게 인지 검사를 했거든요. 늘 검사하는 그 건강하는 검사하는 게 있는데 저보다 인지 능력이 더 좋으신 거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부모님 세대가 너무 오래 사시니까 부모님이 90세, 아들, 딸이 뭐 70세 이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산이 안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식 세대들이 쓸 돈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또 불황도 오고 그래서 30년, 40년을 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일본 사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평균 수명이 지금 83.6세래요. 그러면 평균이니까 여자들은 좀 더 살겠죠. 자, 그리고 근로 희망 연령이 72.9세 되고 근데 평균 퇴직 나이는 49.3세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소득 기간이 34.3년이라는 거죠. 거의 34년에 해당되는 게. 이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00세 시대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식사비만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한 끼에 5,000원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뭐 5,000원짜리 있지도 않지만 요즘은 뭐 김밥도 뭐 굉장히 비싸잖아요. 5,000원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2명이 같이 했을 때 3끼
뭐 새끼 아니라 난 2끼밖에 안 먹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새끼 먹는다 치면 30일 해갖고 한 달에 식비만 90만 원이에요. 그죠? 이 90만 원을 12달 해갖고 30년만 칠게요. 그럼 얼마예요? 3억 2,400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돈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밥만 먹고 사나요? 그죠? 아이들 또 시집장 가도 보내야 되겠죠. 그럼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신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요. 저희 나라 2023년 OECD 빈곤 노인 빈곤 순위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40.4%인데 믿어지지 않죠? 둘 중에 한 사람이 노인 빈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닐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게 엄청난 수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살걸요? 근데도 왜 노인 빈곤율은 43.4%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 보시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자 본인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고요.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이랍니다. 그리고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면 서민이고 일해도 재산이 줄어들 때 빈곤층이라고 그래요. 어디예요? 맨 끝은 아니죠? 자,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빈곤하거나 서민층인 이유, 부자가 못 되는 이유를 대부분은 뭘로 찾냐면요. 지금 내가 월 수입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거 좀 약간 놀라운 그 연구 결과인데요. 강남이 500만 원일 때 강북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죠. 되려 영등포, 강서구, 강동구 뭐 이런 데 보면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자들은 다 강남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이 차이는 도대체 그럼 어디서 나는 걸까요? 월급 차이가 아니라면. 이 말은 뭐냐면 월급 차이는 별로 안 난다는 얘기예요. 부자들과 그 일반적인 우리 중산층이나 서민들과 월급 매달 받는 거로는 차이가 안 난다.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돈 공부를 우리가 하고 계신가요?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결혼해서는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고, 그죠? 근데 돈 공부가 인생 공부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평생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공부가 인생 공부인데 그 관련해서 금융 지식에 대해서 금융 지식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큰 할게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관한 지식 없이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위로 한 칸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받았던 수많은 교육 중에서 빠져있는 것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란 힘들게 번 돈이 다른 사람에 의해 빼앗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소수만이 이러한 경쟁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의 시간으로 돈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한 뒤에 결혼을 한 부부가 조그마한 아파트의 월세로 신혼집을 얻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2명이서 돈을 벌다 보니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좁아서 더 큰 집을 사기 위해 맞벌이를 하며 직장 생활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늘기 시작합니다. 수입이 늘고 새 집을 사고 나면 이제 이들은 재산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보통 결혼 후 차를 바꾸게 됩니다. 또한 새 집을 위한 새 가구를 장만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떠보면 부채, 주택융자와 신용카드 빚이 쌓여 있습니다. 곧이어 아기가 태어나고 두 사람은 더욱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그들의 수입은 더 증가합니다. 그러나 더 큰 집, 더 큰 수입은 당연히 더 큰 세금을 불러옵니다. 피곤하지만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9시에서 6시까지 일한 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소름 돋는 점은 이렇게 살면서도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라고 충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평균적인 교육을 받으며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 인생입니다. 이러한 무한 쳇바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저희 채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동영상에 설명드린 대로 자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산의 정의는 첫째,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며 둘째, 내가 내 시간을 갈아가며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가 한 채를 소유하면서 매달 관리비에 재산세를 내고 집값이 오르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자산이 아닙니다. 또한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며 본인의 시간을 갈아가는 것 또한 자산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자산이라고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부자들이 끊임없이 모으는 진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즉 소유자는 나지만 관리나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거기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직업입니다. 둘째, 주식. 그러나 하루 종일 차트 보며 치고 빠지는 건 자산이 아닙니다. 이건 부자들이 하는 자산 증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갈아놓고 있습니다. 셋째,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즉 집이나 상가를 누군가에게 임대해주며 수익을 받기 시작하면 이는 자산이 됩니다. 넷째,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다섯째,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동영상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산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미친 듯한 열정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면 창업보단 현재 다니는 직장을 유지하며 여러분만의 자산을 늘리는 데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동산과 주식을 거래하며 자산 부분을 키워나가셔도 좋고, 직장에 다니면서 음악이나 그림 또는 동영상을 창작하며 가치를 지니게 되는 무언가를 제공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이것을 마음속에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이렇게 돈 공부를 시켜드려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저희들이 반복해서 이 돈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자산을 지금 만들고 계시냐는 거죠. 워렌 버핏 아주 유명하죠. 그 전 세계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고 계신 그런 분이고, 맨 밑에 보시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저 처음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섬찟하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뭐 돈 공부만 계속할 게 아니라, 자, 아메이 사업에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요. 아메이 사업은요, 제품과 사업 정보를 알려서 자산 소득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자산소득의 수입원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광고비와 유통비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주로 제품들은 생필품입니다. 이 생필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누구나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필품을 통해서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가 숫자로 검증하고 있거든요. 부자,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1986년부터 1991년 동안 미국 100만 장자 50만 명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자는 누굴까요? 어느 분야일까요? 금수저들. 금수저들이 50%예요. 아주 그것도 놀랍더라고요. 그만큼 자수성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자수성가한 분들 중에서 저는 이게 놀랍더라고요. 주식이 제일 많을 줄 알았어. 또는 부동산이 제일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식이 10%, 부동산이 18%, 네트워크 마케팅이 20%랍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부자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10만 명의 네트워크 마케팅 100만 자제가 탄생했고요. 이때가 조금 옛날 자료라 지금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 새로운 100만 장자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 가능한 모든 사업의 기회들 중에, 되게 PPT 괜찮잖아요? 탁탁 뜨는 거? 이번에 새로 배웠습니다. 오늘날 가능한 모든 사업 기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직접 판매이다. 직접 판매 산업은 차세대 100만 장자의 다수를 배출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메이 자산의 장점 6가지를 좀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무자본으로 형성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은요, 회원비가 따로 들지 않죠. 다른 다단계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막 4, 500만 원씩 일단 넣고 시작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는 일단 회원비도 들지 않고요. 무점포 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점포라는 건 뭐예요? 임대료 안 된다는 거고요. 재고 부담 없다는 거고, 직원이나 인건비가 안 든다는 얘기죠. 점포에 있어야 되는 시간도 필요 없고요.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 없다는 얘기고, 각종 기구와 가구와 직기 비용 등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집어넣어서 인풋은 뭔데? 그러면 그거는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러세요. 그래도 아메이를 하게 되면 물건도 사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동하는 시간도, 이동할 때도 돈이 들고, 또 커피값도 들고 식비도 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다른 일에 비해서는 거의 무자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죠? 세 발에 핀 거죠. 다른 일은 뭐예요? 그 프랜차이즈 이런 것만 해도 그 가입비만 해도 얼마예요? 몇 천만 원씩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입비만 낸다고 해갖고 일이 성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또 들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저 이 얘기 들었어요. 네일샵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네일샵을 하려면 그 자격증 따는 데만 한 1,000만 원이 든다는데요. 그렇죠. 모든 것들은 자격증을 따거나 이렇게 자영업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메는 이렇게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돈 없이, 투자 없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기회예요, 여러분들. 그죠? 두 번째, 개인의 능력으로 좌우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은 작가나 가수나 유튜버들,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유튜버들 그것도 자산 아닙니까? 잘만 된다면, 작가나 가수나 유명해만 진다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산이 되죠.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죠. 이 사업 듣고 바로 또 유튜버 하신다고 그러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메이 사업은요,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성공하는 일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를 수 있지만, 시스템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맥도날드가 어떻게 프랜차이즈긴 하지만 맥도날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을 튀길 때 사장 마음대로 튀기나요?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죠. 몇 도에 몇 분 튀겨라. 이런 시스템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시스템인 거죠. 아메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소비자는 어떻게 만들고, 그죠? 후원은 어떻게 하고, 그 후원된 사람은 어떻게 교육시키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 시스템에 따라 성공하는 거고요. 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팀워크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아메이는 좋은 팀에서 좋은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상속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요 한 3대까지 지금 상속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제가 예로 다이아몬드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 아들 부부가 이거를 그 네트워크 상속 받아가지고 그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점차 상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필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은, 그렇죠, 물건을 계속 쓸 거란 말이죠. 매출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매출이 계속 일어나면서 또 하나는 상속세가 없어요. 왜 상속세가 없을까요? 무형자산이거든요. 저희들은 SP를 1,000만 점이라는 거를 첫 번째 핀인데, 그 핀을 이달에 죽어라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허무한 게 뭐예요? 그 다음 달 아침에 첫날에 빵 PB로 다 돌아가는 거 정말 허무하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무형자산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속세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장점이죠.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요 30억만 넘어도요 거의 50%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자산이 10조예요. 근데 회장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6조를 냈답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게 상속세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달 첫날에 빵피피 되는 거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물가 연동소득이라는 겁니다. 이 물가 연동소득은 요즘 그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 오르는 속도가 무섭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물가는 오르는데 아메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그대로라고 하면 그것도 참 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BV라는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BV라는 그런 수치가 있어서 그 수치로 인해서 물가에 연동해서 수입이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나 미국에서는요, 지금 저희 한국에서 같은 핀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이 2배에서 3배 정도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미국이나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 연동소득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5번째는 해외 NCA라고 해갖고 해외 여행의 장점이 있어요. PT 이상이 되면 PT 이상의 일정 점수가 되면 가족여행, 그죠? 가족여행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에메랄드 여행, 다이아몬드 여행 등 1년에 한 뭐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2-3번씩 다닐 수 있는, 매년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요번에 그 삿포로를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아메이 못하게 하시려고 저희 2년 동안 못하게 하시는 바람에 2년 동안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아메이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아시게 된 거죠? 아시게 되셔가지고 제주도에 사시는데 그 득달같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만두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둘 뻔했습니다. 2년 전에. 그만두면 어떡할 뻔했어, 정말.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그 삿포로 여행을 모시고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시부모님들이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신 분이에요. 아버님이 굉장히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거의 뭐 몇십 번을 다니셨을 거예요. 전 세계 안 가보신 데가 없어요. 근데 요번에 삿포로를 모시고 가면서 기대를 별로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다녔지. 근데 갔다 와서 너무 이런 여행은 처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얼마나 깃발 여행만 데리고 다니셨는지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런데 그 아메이 여행은 아시잖아요. 거의 그 비용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그런 여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행은 없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 가시기 전에는 뭐 이거저거 챙길 것도 많고 하니까 안 가신다고 하더니 갔다 오셔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가신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저는 이렇게 반대하신 분이 주변에 이렇게 많았는지 저희 신랑도 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여행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쫓아다녀요. 그것도 신기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안 데리고 간다더니 거의 며칠을 삐져 있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메이 자산의 6번째는요, 국제사업, 국제후원으로 확장 가능한 그런 자산입니다. 전 세계 100여 국가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무대를 상대로 꿈을 펼쳐보시고 싶다. 이런 분들은 또 이것도 하나의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6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자산을 만드는데 이런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편견이나 또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회사를 잠깐 그럼 회사를 좀 알아볼게요. 회사가 또 못 믿으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메이 본사예요.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고요. 제품을 450가지 직접 생산하는 제조회사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업체 중에 제조회사를 갖고 있는 거는 아메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다단계가 성행하기 되게 좋은 그런 그 조건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콜마가 있어요. 콜마. 어지간한 거는 다 콜마에 제조시키고요. 브랜드만 바꿔서 다단계 만들면 됩니다. 혹시 아메이 하기 싫은 분들도 다단계 만든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 화장품 다단계가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콜마에서 그런 화장품 같은 거 많이 만들죠. 그래서 제조회사는 똑같아. 근데 이름만 바꿔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단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공장이 여의도 반만 해요. 엄청난 규모죠. 여기서 450가지를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 직접 판매 회사고요.
그 2위하고도 굉장히 많은 격차를 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세계 1위라고 해도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그 신기해. 감흥이 없어. 지들 거라니까 1등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계 1등이라는 건 그것도 거의 10여 년간 최근 10여 년간은 최소 10여 년간은 계속 1등을 전 세계 1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포브스지 미국 100대 탑 4기업 중에 53위에 해당됩니다. 수백만 개의 미국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 4기업 중에 53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냥 조금만 다단계 무슨 피라미드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회사인 거죠. 자, 그리고 전 세계 그 임직원 수가 14,000명이 있고요. 그리고 300만 명의 전 세계 아메이 사업자 수를 갖고 있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 여자분들은 숫자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와도 전혀 감흥이 없죠. 남자분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전 임원이 14,000명이라고? 이게 보통 회사 아니네? 이렇게 감흥이 오실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이 별로 없으시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오래됐나.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윗대가리들만 좋은 일 시키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러면 윗대가리가 돼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신생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신생을 하다가 신생 회사들이 저는 한 3달 만에 없어지는 회사도 봤어요. 3달 만에. 그래서 그리고 어지간한 다른 것들도 한 2, 3년 만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회사들 굉장히 많죠. 내가 힘들게 네트워크를 만들어놨는데 2년, 3년 만에 내 인생을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쏟아 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자체가 없어지거나 사라져. 그러면 그것처럼 멘붕이 없겠죠. 그래서 역사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신생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기업의 예상 평균 수명이 20년이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65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 뉴트리라이트는 90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뉴트리라이트 의심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90년이 됐다. 문제가 생겼으면 벌써 다 사람들 많이 죽었다. 그런 얘기 들어봤냐? 이것도 좀 하나의 그분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이요, 1938년에 창립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GDP의 그 20%를 차지하는 게 삼성 아닙니까? 삼성이 1938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년 됐어요? 86년 됐어요. 뉴트리라이트가 더 오래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90년이라는 건 엄청나고요. 왜 아메이보다 뉴트리라이트가 더 오래됐어? 이미 있던 뉴트리라이트를 아메이 회사가 인수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품은 아메이는 처음에 91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시작했을 때 5가지 갖고 시작했어요. 세제만, 영양제도 없었어. 그리고 그 중에 그 제품이 다 또 우리 농축이잖아요. 한 번 팔면 1년 동안 못 팔아. 거기다가 이제 펄수라는 거 있었거든요. 다른 거는 뭐 한 5대1, 3대1 섞어 쓰는데 펄수는요 100대1로 섞어서 써요, 여러분들. 정말 처음에 사업하신 분들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원수를 갖거나 소비자를 갖고 있어야만 1000만이라는 SP 첫 번째 핀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 자, 보이실라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늘었고요. 하나하나 늘면서 많이 늘었고요. 지금은 제품 2000여 가지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적은 회원수로도 핀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2000여 가지밖에 안 되지만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 이 비전을 보셔야 돼요. 미국은 이쑤시개부터 경비행기까지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2000가지야? 왜 이쑤시개 없어? 이럴 수 있죠. 왜냐면요, 이쑤시개는 있을 수 있지만 기우개는 있어요. 근데 경비행기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다단계법이 굉장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160만 원에 걸려 있어요. 160만 원 이상 되는 제품은 이 다단계의 물건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160만 원이라는 족쇄가 풀리는 날 굉장히 그 제품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메이 해야 되겠네? 아니요.
그때 되기 전에 먼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셔야, 그죠? 그때 그 많은 제품들이 내 네트워크에서 그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의 품질도 중요하겠죠. 제품의 품질은 뭐 지금도 저희들이 필드에 나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제품은 좋아. 플랜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플랜은 몰라도 그래 착한 다단계까지는 갔더라고요. 착한 다단계 정도는 갔고, 그래도 제품은 10중에 9명은 제품은 좋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뉴트리라이트 세계 판매 1위. 스킨케어 브랜드 탑 5 안에 들고요. 백화점에서도 안 파는데 저기 글로벌 세계 탑 5라니까요. 그리고 가정용 정수기 세계 판매 1위, 공기청정기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이런 제품을 갖고 또 우리가 못 팔죠. 미치겠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전 세계 1등도 안 하는 거 어떻게 그 전달하고 다니시는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치약 같은 경우는요, 58개국에 나가 있어요. 근데 58개국에서 56개국에서 1등이랍니다. 각 나라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LG가 있잖아요. LG 같은 대기업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그런 대기업이 없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6개국에서 1위라는 거는 정말 제품 성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요 한마디 더 드리면 샴푸 있잖아요. 샴푸가 대박이야. 샴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기계에다 놓고 철기계에 놓고 계속 흔들어. 수십만 번을 흔든답니다. 왜요? 운송 시에 얘가 흔들림으로써 성능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어떤 그런 기능들이 문제가 생긴 거를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핀 높으신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좀 제가 험한 말 좀 할게요. 진짜 핀 높으신 분들 한 말이, 다른 건 몰라도 아메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입을 찢어놓는다고 막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진짜 높은 핀 분들이. 그 정도로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어디서도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자, 아메이 농장인데요. 아메이 농장은 이렇게 3개의 농장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보테니컬 센터라고 이게 연구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저희끼리만 유기농 농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 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그런 농장이고요. 조그만 텃밭 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기 뒤에 산이 첫 번째 그림에 산도 보이죠? 이게 화산이에요. 갖다 이렇게 뭐 조작한 게 아니라 화산입니다. 진짜 저런 화산에 화산수를 지하수로 끌어다가 이런 농장의 작물을 키우고 있고요. 저기 여의도 7배 해당되는 그 정도의 규모의 그런 농장들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본사에서도 얘기했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다단계나 어떤 회사에서도,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직접 하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아메이 외에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 유기농으로 재배된 이 식물을 가지고요, 뉴트리라이트 원료를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숙 리더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런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에 어때요? 어떤 화장품, 뭐 샤넬이라든가 뭐 이렇게 굉장히 탑 5 안에 드는 어떤 그런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런 얘기, 이런 기사 보셨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넣었을까요, 중금속을? 아니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원료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원료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료가 뭐 중국에서도 올 수도 있고 어디서 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약을 친 어떤 그런 재료를 썼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검출이 된 거죠. 근데 아메에서 한 번도 저희 제품에서 농약 검출됐다는, 중금속 검출됐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16년 아메하는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유기농 농장을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하나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습기 살균제 얘기하시죠? 이 가습기 살균제가 정말 무서운데 이때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건강 피해자가 95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노출자가 849만 명이었습니다. 849만 명이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아니었습니까? 이때요. 옥시, 애경, SK케미컬, SK이노베이션, henkel 등 화학약품 제조사가 이걸 제조했어요. 그리고 LG생활건강,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등이 유통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망했어요? 너무나 떳떳하게 진짜 장사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죠? 저도요, 저희 신랑이 진짜 깔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깔끔한 편이 아니라 신혼 초부터 맨날 싸웠어요. 청소하는 것 때문에.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나이가 드니까 잔소리가 더 심해지네. 그랬는데 그때 저는 가습기도 좀 다행히 좋아하지 않았고 저희 신랑이 그렇게 가습기를 좋아했어요. 정말 제가 그때 아메이를 안 했으면 가습기 살균제 썼다니까요. 근데 이제 아메이를 다행히 그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화학약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경각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아메이 하느라고 청소를 안 해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성능은 기본이고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인가. 요거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요번에 누트리마린 오메가3 나왔잖아요. 이게 오메가3에서 이제 누트리마린 오메가3로 바뀌었는데 얘가 예전에는 그 아주 청정구역 심해에서 연어의 그 기름으로 오메가3의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면 생선의 껍질과 사이사이 들어있는 그 기름이거든요. 그 기름이 깊은 심해에 있는 어떤 생선 그 물고기들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 기름을 빼서 만든 게 오메가3인데 예전에는 심해 청정구역에 있는 연어를 통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바다가 계속 오염되고 있죠. 그러면서 생선 많이 드신 분들 어때요? 건강에 이렇게 측정해 보면요 수윤이 굉장히 많아요. 제 파트너 중에 어머님이 저기 그 수산시장에서 그 회집 하시는 분이 계세요. 건강 측정 딱 해봤더니 수은이 농도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횟집 하세요. 그래갖고 딱 알았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생선 많이 먹으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아메이에서 이 심해 연어를 포기를 하고 멸치로 바꿨어요. 멸치에는 이게 고등 동물일수록 고등 그 생선일수록 수은 농도가 높잖아요. 근데 멸치에는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멸치로 바꾼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도 또 이런 기준치가 계속 맞지 않으면 아마 아메이는 오메가3를 안 만들걸요? 그죠?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자, 이거는요, 옆에 기준치를 본 건데, 중금속 순만 하나 볼게요. 메뉴에. 보이시죠? 순을 보시면 국내 기준치가 0.5예요. 그리고 국제가 0.1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하죠? 근데 아메이 자사 원료는요, 0.005예요. 거의 100배 차이가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아메이는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는요, 각 제품 출고 전에 200번 이상의 품질 확인을 하고요. 매달 25,000번의 제품 시험을 하고요. 매년 50만의 제품 안정성 및 품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제 정말 제일 힘든 수익 구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조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 전에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그래서 돈을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뭐 기계 고치고 뭐 설비해갖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여러분 수익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 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경찰 몇 명이 군중 전체를 통제할 수 있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거는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조직이 안 돼 있는데 경찰들은 조직화되어 있고 명령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을 통솔할 수 있다고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된 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돈들을 이겨요. 큰 돈, 목돈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오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아주 무섭고 중요한 돈인 걸 알아야 돼요. 자, 아메이에 들어오는 수입이 조직화된 돈인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 김승호 씨는 아시죠? 돈의 속성이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베스트셀러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자, 아메이 수입은 조직화된 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이는요, 아메이 수익의 원천을 볼게요. 어디서 나온 거지? 도대체 아메이가 제품이 비싼데 제품을 비싸게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돈을 나눠주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요. 자, 유통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받는 캐시백이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과연 윤리적인지, 합리적인지. 자, 보통 생산자가 300원의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광고 때리죠. 그리고 총판, 도매, 소매까지 소비자한테 올 때 1,000원에 옵니다. 이 700원이라는 돈이 이 안에 흐르는 거죠. 사실은 중간에서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이게 진짜 다단계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총판의 의미를 모르더만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활성화돼서 총판이 뭔 줄 모르더라고요. 자, 근데 요즘은 생산자가 똑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이 만들어서 광고 똑같이 해야지 되고요. 할인마트나 인터넷 쇼핑,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이 나가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좀 싸게 700원에 줍니다. 근데 이 할인마트, 인터넷 쇼핑, 홈쇼핑을 누가 해요? 위에 총판, 도매, 소매는요. 그래도 우리 서민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조금 자본력이 있는 분들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할인마트 차리는데 한 3천억 든대요. 있으시면 이거 하시면 괜찮아요. 그죠? 자, 하지만 다 대기업들이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이런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그런데 아메이는 뭐냐면요. 400원의 물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 제조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0%만 원료비를 올려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품질을 올릴 수 있답니다.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메이는 저렇게 400원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제품 품질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중간에 아무도 없이 광고 안 하고요. 유통 안 하고 소비자한테 직접 700원에 줍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가 이 아메이 소비자는 똑같이 위에 소비자하고 700원씩 하니까 소비자만 해도 이득이죠. 사업을 안 하고 소비자만 해도 좋은 품질을 같은 가격에 사니까요. 근데 중간에 있는 300원 어디 갔냐는 거죠. 이 300원을 기금화 시켜놨다가 이 돈을 우리가 광고하고 유통하는 그거에 따라서 저희한테 나눠주는 게 바로 캐시백입니다. 여러분들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돈이었잖아요. 이거 대기업들이 가져가면 굉장히 공정하고 윤리적인 돈이고 저희같이 돈 없고 백 없는 이렇게 눈물 나지? 돈 없고 백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져가면 그거는 공정하지 않은 돈인가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캐시백의 원천이고요. 자, 이렇게 사서 쓰는 사람들을 저는 프로 소비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보너스에 대해서 자,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위에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1차 보너스에 대해만 말씀을 드릴게요. 1차 보너스의 맨 밑에 보시면 고쳤는데 안 고쳐졌네. 30만 PB가 아니라 20만 PB입니다. 다행이죠. 30만이 아니라 20만이라서. 자, 20만 PB가 3%를 주는데요. 요 20만 PB를 어떤 분들은 내가 다 사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써야지 그렇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 10만이든 2만이든 쓰고 주변에 있는 엄마, 친구, 동생들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20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요때 20만 곱하기 3% 갖고 6,000원이란 캐시백이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통장에 꽂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만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조금 이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다 같이 20만씩 썼다고 칠게요. 20만씩 이렇게 한 이유는 계산하기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위에 S는 스폰서고요. U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약이 괜찮아서 친구나 엄마한테 이렇게 같이 치약 쓰다 보니까 다른 것 같이 쓰게 돼서 20만 집 썼다가 가정을 할게요. 이랬을 때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갈까요? 물어볼 것도 없죠. 밑에 써있죠. 24,000원이라고. 자,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계산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요거는 SE 수입부터 보면요. 전체 4명이니 20만 점이 썼으니까 80만이죠. 그러면 옆에 1차 보너스에 보면 6%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38,000원입니다. 38,000원에서 여러분들 이 학과를 다 빼줘야 돼요. 아메이는요. 위에서부터 40%, 30%, 20% 밑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빼주고 남는 게 있으면 내가 그 윗사람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계산해서 그
이하, 내 이하를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 파트너 이하를 빼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세 사람을 계산했을 때 60만 곱하기 6%죠. 그러면 36,000원입니다. 그리고 빼주니까 20만 곱하기 3% 하고 2명 하고 12명 그러니까 12,000원이죠. 그러면 24,000원이 여러분의 수입이 되는 거죠. 밑에 A하고 B의 수입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똑같이 그냥 20만에서 3% 그죠? 6,000원씩 A나 B나 똑같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요. 선착순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S보다 여러분들이 금액이 더 많죠. 이거는 역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다른 피라미드나 다단계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메이가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왜 그럴까요? 스폰서는 한 사람한테만 전달했지만 여러분들은 두 사람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의 원천이 광고와 유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광고와 유통을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거고요. 수입의 역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수익구조의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노력했는데 내 스폰서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 여러분은 하시겠어요? 저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래도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은 착하시기 때문에 내가 혹시 또는 스폰서가 내 거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를 빼봤어요. 스폰서를 빼보니까 똑같이 60만에서 6% 36,000원 따라오시는 거죠? 36,000원이고 A하고 B 아까 6,000원씩이라고 그랬죠? 빼주니까 12,000원. 그래서 24,000원.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빼볼게요. 여러분들이 착하기 때문에 내가 또 누구한테 전달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 내가 뭐가 빼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러분도 빼볼게요. 자, 똑같죠? 20만 곱하기 3% 6,000원.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스폰서의 수익과 나는 내 수익과 무관하다. 이걸 알려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24,000원 벌려고 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죠? 조금만 확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주변에 치약 쓰는 사람 6사람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모은 거예요. 이렇게 모았을 때 20만 점씩 쓰면 7명이니까 7, 24, 140만 점이죠. 그렇게 되면 9%에 해당됩니다. 9%면 12만 6천 원이고요. 아까처럼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밑에 걸 빼줘야 되잖아요. 아까 20만 점씩 쓰면 6천 원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6명입니다. 그럼 66, 36, 3만 6천 원을 빼면 9만 원입니다. 이 돈이 작을 수도 있고 또는 또 누군가 이렇게 클 수도 있죠. 근데 9만 원이 이거 계속 모이면요. 이것도 매달 아이들 학습지라도 할 수 있는 돈 아닌가요? 그죠? 저희 그 소비자 중에 한 분은 한 12,000원 들어가요. 그러면 항상 들어갈 때마다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와요. 감사합니다. 생활비에 보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은 돈에도 감사하시는 분을 보면 더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죠? 근데 작은 돈이라고 우습게 보시는 분들보다는 그죠? 근데 그 돈이 지금은 12,000원이지만 그분이 어느 순간 30만 원, 5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2가 6,000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 나 6,000원 들어왔어. 자기는 얼마 들어왔어? 나 9만 원 들어왔는데 아니 얼마나 많이 썼길래 9만 원을 들어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20만 점 썼어. 그렇지. 내가 쓴 게 자기한테 올라간 거지?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무섭죠, 여러분들. 그 말이. 그럴 때는 당황하실 필요 없이 아니 너는 너만 썼지만 나는 6명하고 같이 썼어. 너도 나처럼 6명은 없지만 4명만 이렇게 만들어 보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4명을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그룹이 5명이니까 100만 점이죠. 계산을 했습니다. 그 6그룹에다가 나까지 여러분들까지 20만 점 그러면 620만 점이에요. 그러면 15%죠? 그러면 93만 원입니다. 밑에 거 다 빼줘야 되잖아요. 100만 점이면 6%고요. 6그룹이죠. 그럼 36만 원을 빼면 57만 원입니다. 조금 더 해볼게요. 그 밑에도 이렇게 도와준 거야. PPT 잘 만들지 않았어요? 아유 뿌듯해. 자 이렇게 해서 맞으니까 이렇게 또 계산을 전체를 하니까 1180만 점이고요. 그거 다 빼주고 남으니까 이거 깊게 안 할게요.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 빼고 나니까 192만 원이에요. 이 192만 원을
요거만 받는 게 아니라 아까 BV라는 얘기 잠깐 했는데 그 물가 연동 기능 있는 수치라고 했죠. 그게 1.78인데 그걸 곱하면 한 34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 통장에 꽂히는 겁니다. 이 1000만 점만 해도 괜찮겠죠. 자, 그래요. 아까 그래서 BV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카탈로그를 딱 펼치면 뭐가 나와요? 숫자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숫자 제일 작은 거로 니들 사가지고 숫자 제일 큰 거로 우리한테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소비자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숫자 3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PV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각 제품에 부여된 점수입니다. 이 PV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BV가 바로 그 물가 연동에 따른 그런 점수고요. 얘는 물가에 따라서 변동하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안 변하고 하나는 변하니까 계속 세월이 지날수록 이 차이가 나겠죠. 그거를 지수로 나타낸 게 바로 PV, BV 비율 1대 1.7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PV로 퍼센트들을 잡고 3%가 나왔다. 그러면 그 3% 나온 그 금액에다가 BV의 비율 1.78을 더하면 바로 캐시백, 여러분 통장에 꽂히는 캐시백의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아까 그런 게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숫자 나오면 너무 싫어하는 거야. 막 머리 벌써 고개를 돌리고 막 나가. 또는 그 딴짓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 표를 딱 보니까 너무 보기 좋다고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20만 점 3% 하면 10,000원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1000만 점 하면 19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한눈에 딱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에 나와 있는 그 녹색은요. 브론즈 빌더라는 게 있는데 30%를 업해줬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브론즈 빌더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아메이에서 15% 이상을 하면서 밑에 하위에 6% 이상을 세 그룹을 만들면 이런 구조를 만들면 본인이 받은 캐시백의 30%를 더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줄 때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만들면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빨리 간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서 그 본사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라고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1000만 점을 아까도 1000만 점이라는 PV 기억나시죠? 그 PV를 모았을 때 1년에 한 번 한 걸 SP라고 합니다. 금액은 250에서 한 350 월 받는 금액 이 정도 되고요. GP는 1년에 3번을 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똑같이 200에서 350 월을 받고요. PT는 이거를 1년에 6번을 한 거고요. 1년에 한 6번 정도 했다 하면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식 사업자라는 명칭으로 해서 그 본사에 이름도 올라가고요. 연봉으로 치면 한 이때부터는 연봉 개념이 되거든요. 왜냐면 연말 보너스가 따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봉 개념으로 가고요. 한 2,500만 원, 나는 연이 아니라 연입니다. 2,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12달 유지한 분도 계시겠죠. 이 파운더 스피팅만 해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캐시백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핀이 개념을 잠깐 살펴보면요. 사파이어는요, 아까 그 PT, 정식 사업자를 2그룹 만들고 사이드로 한 400을 6번 정도 하면 이걸 사파이어라고 하고요. 연봉은 한 6천에서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에메랄드라고 이런 PT를 3그룹을 만든 그런 분들을 에메랄드라고 하고요. 1억 원에서 한 1.5억, 1억 5천 정도 되는 연봉을 받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6그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1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 별표 쳐놓은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한도 끝도 없죠.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핀은 FCA라는 핀이고요. 저도 딱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시작하는 핀이라고, 사업을 시작하는 핀이라고 얘기하는 일도 그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이아몬드도 좋습니다. 또 에메랄드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되면요, 그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아메이 네트워크는 다이아몬드의 그 정도 수입이면요, 자산으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100억이랍니다. 그리고 에메랄드는 50억. 에메랄드도 괜찮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 자산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요, 이번에 비전 트립, 비전 보너스라는 것이 본사에서 지금 발표가 됐고요. 앞으로 6년 동안 계속 성장하는 리더들에게 이 비전 트립과 비전 보너스를 주기로 또 이런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고요. 요게
자세히 말씀은 또 다른 또 미팅에 오셔서 들으면 될 거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6년 동안 3년씩 끊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계속 성장을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을 때 한 4억 2천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년이 또 있잖아요. 그 3년까지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전체 한 15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15억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6년 동안 15억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집안일 하고 가정 꾸리면서 우리 가정주부 때 15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꿈과 같은 돈이에요. 하지만 일시불로 끝난다면 아까 공부했지 않습니까? 일시불로 끝난다면 그래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건 뭐냐면 그 10억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속해서 더 지속하고 성장하고 확장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메이의 수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시자면 아메이 비전과 가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크고 굉장히 위대한 사업입니다. 저도 50만 원, 100만 원 벌려고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큰 사업인지 모르고 했거든요. 자, 그리고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와 아메이 제품을 연결시키고 정보를 공유해서 회원이 나의 자산이 되는 것이 아메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자, 마지막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시나요?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사업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그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용기를 한번 내보시고요. 그리고 이미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내가 원하는 성공에 아직 안 와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그 나약한, 그죠? 굉장히 작은 아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 끈질긴 투지와 그리고 간절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에너지로 저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